VIP 상표의 사용은 잭 다니엘의 상표를 유머러스하게 사용한 것에 불과한 패러디이므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를 받고 잭 다니엘의 상표의 가치를 희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패러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패러디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다면 혹시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까요? 이건 패러디한 거라 괜찮아 라는 이야기예요. 과연 모든 패러디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위스키인 잭 다니엘의 상표권 소송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상표와 패러디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먼저 사례 얘기를 드릴게요.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사건 자체는 아주 간단해요. 유명한 잭 다니엘이라는 위스키 회사가 VIP라는 애견용품 회사에 너 우리 상표를 이상하게 사용하지 마 라는 소송을 걸었어요. 이유는 뭘까요? 당신들이 사용하는 상표가 우리 잭 다니엘 상표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것이었어요. 두 상표들을 한번 보실게요. 어때 보이세요?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뭔가 글자도 다르고 심지어 영문자 잭 다니엘이라는 글자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미국 대법원은 잭 다니엘의 주장의 법리를 인정해 줬어요. 자, 저는 VIP가 잭 다니엘의 상표를 침해했다고 하진 않았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계속 들어주세요. 제가 만난 의뢰인들이나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시중에 가나다라는 상표가 있는데 나는 가나달이라는 상표를 출원하면 둘이 다르니까 등록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상표법의 목적 중에는 이 상표권의 가치를 지켜주는 게 있어요. 어려운 용어로 상표 가치의 희석화를 막는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단지 이 두 개의 상표가 동일한지 유사한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이 개념이 바로 패러디라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적절한 패러디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겠지만 선을 넘는 패러디, 상표의 가치를 희석화시키는 패러디라면 당연히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나다와 가나달은 다르니까 잭 다니엘의 상표와 VIP의 상표는 다르니까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에요. 패러디로도 누군가의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미국 사건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VIP는 애견 용품에 포함된 상표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 안에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또 하나는 본인들의 상표의 사용은 패러디에 불과했으므로 이거는 공정한 사용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VIP 상표의 사용은 단지 이 잭 다니엘의 상표를 유머러스하게 사용한 것에 불과한 패러디이므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를 받고 그러니까 잭 다니엘의 상표의 가치를 희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1심에서는 잭 다니엘이 이겼고 2심 법원에서는 VIP가 이겼어요. 자, 그럼 3심은 대법원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잭 다니엘이 이겼어요. 역전에 역전을 하게 된 사건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미국 대법원은 뭐라고 했을까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 들으세요. 미국 대법원은 VIP는 잭 다니엘의 저명한 상표를 VIP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했고 이 경우라면 패러디라 하더라도 공정 사용을 주장할 수 없다 라면서 잭 다니엘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어요. 쉽게 말하면 VIP의 패러디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건 맞다. 그런데 이 패러디한 거를 VIP 상품에 상표적으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방법원에서는 패러디를 상품 표지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런 상표법 침해라고 하는 판례도 있었고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한다고 하는 판례들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아직 대법원에서는 이에 관해서 딱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똑같은 소송이 국내에서 발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굳이 가능성만 따지면 미국 판례와 비슷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만약에 국내에서 한판 붙었으면 최후의 승자는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담당한 쪽이 이기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미국 대법원 판례를 분석한 결과 VIP가 잭 다니엘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단지 VIP는 패러디를 상표적으로 사용했으므로 VIP는 잭 다니엘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나 공정 사용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VIP가 잭 다니엘의 상표권을 침해한 게 되기 위해서는 잭 다니엘의 상표의 가치가 희석되어야 하는데 그 판단은 대법원이 안 하고 하급심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찍을 당시까지 올라온 뉴스나 기사들을 검색을 하면은 잭 다니엘의 상표권이 침해되었음을 대법원이 인정했다 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다 잘못된 기사고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급심법원은 대법원으로부터 사건을 돌려받은 다음에 판단을 한 적이 없거든요. 국내 법원에 비유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특허법원은 대법원이 판단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실제
형태로 상표의 가치가 희석되었는지를 다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허법원이 갑자기 우리는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했는데 여전히 상표의 가치는 희석되지 않았으니까 상표권 침해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서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결과가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으니 여러분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찾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 경쟁 업체의 제품 비교를 한다거나 깎아내리는 방식의 광고, 혁신 기업을 쫓아가는 2등 전략, 그러니까 패스트 팔로우 전략, 업계에서는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전략일 뿐 이러한 전략을 진행하기 전에 상표법, 부정경쟁 방지법 등 현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세요. 회사를 위한 영업 전략이 부정경쟁 행위로 인정돼서 오히려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른 회사의 상표를 어떤 식으로든 사용하실 때는 늘 신중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전문가의 조언이 있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재미있는 사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